오늘 시장은 또 수소로 시작해서 수소로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이정미 팀장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사실 수소 이야기 오늘 뭐 경제방송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그쵸. 곳에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정미 팀장님은 이번 이 현대차 그룹의 수소데이 그리고 수소 이슈 좋게 보시는지 아니면 반짝 이슈로 끝나게 될 건지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지금 현재 수소 이슈와 관련되어서는 어차피 이제 또 모멘텀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. 연말로 갈수록 이제 또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제 뉴스가 슬슬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. 아마 그때 조금 더 큰 광폭의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. 일단은 지금 현대차 그룹의 수소 비전 이제 관련되어서 이제 발표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도 조금씩 이제 들썩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. 현대차가 다음 달 8일에 한국과 독일에서 동시에 수소 사회를 위한 비전을 좀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.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미넨에서 모토쇼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요. 한국에서는 마침 그날 또 수소위원회가 열립니다. 그래서 수소위원회 같은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SK나 포스코, 효성 등 국내 굴지의 이제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참여하는 재계에서 이제 그 수소와 관련되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원회가 바로 수소위원회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다음에 미넨 모토쇼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산 실력으로는 가장 수소차로 뛰어난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제 그 본인들의 그 장점을 좀 뽐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. 특히 올해부터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수소 전기 트럭이죠. 이름이 엑시언트인데요. 엑시언트를 수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그 또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이야기하셨던 게 니콜라와 관련되어서 작년에 좀 이슈가 많았던 게 맞아요. 언덕에서 이제 내 트럭을 굴린 게 아니냐. 그래서 뭐 사기 의혹이 있다. 이런 식으로 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죠. 근데 그 시기에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에 그 수소 트럭을 납품을 해서요. 그 트럭이 그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타고 오르는 중이었습니다. 그 정도로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에서는 패스트 팔로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수소차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퍼스트 무버의 역할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앞서 최현덕 매니저님께도 이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이렇게 잘 가는데 현대차는 왜 안 가요?라는 질문이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. 이정미 팀장님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세요? 저는 결국에 지금 현재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못 받쳐주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도 큰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오래 소외를 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. 1월 이후로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이 없어서 굉장히 주주분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계속 뭐 셧다운 이야기가 한 번씩 들리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더더욱 이제 기관이나 외국계 창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안 하고 좀 관방세를 유지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.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곧 또 슈퍼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이제 뉴스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좀 좋은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에는 사실 뭐 저는 아직 전기차를 타보진 않았고 운전도 안 하고 사보지도 않았는데 지원 없이는 사기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리고 네네. 실제로 이 수소차 그리고 전기차는 수리비가 덜덜하다고 네,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럼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있어줘야지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좀 쉽겠네요. 네, 아직까지는 그 생산 단가만 놓고 봤을 때는 일반 소비자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그 벽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그러면은 친환경차와 관련되어서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올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정부에서 수소차를 이제 그 구입을 할 때는 보조금을 2,250만 원을 줍니다.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별로 조금씩 그 보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,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토탈 3,350만 원의 이제 그 보조금을 받고 넥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그 정부에서 연내에 이제 수소차 보급을 26,000대까지 이제 그 누적적으로 좀 늘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물량을 봤더니 한 15,000대 정도가 지금 현재 보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. 그럼 이렇게 정부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. 봤더니 당연히 이제 그 수소 충전소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정부에서는 일단 올해 상반기 목표로 110개
그 충전소 설치를 목표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좀 뽑아봤더니 96개소만 지금 현재 설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충전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전기차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 구매를 좀 망설이는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. 이렇게 그러면은 수소차와 관련되어서 충전 인프라만 좀 확보가 된다라면은 수소차 관련되어서도 전국적으로 이제 그 좀 구매 욕구를 일으킬 만한 요인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. 팀장님도 운전하시죠? 네. 혹시 차 전기차세요? 저는 아직까지는 내연차를 쓰고 있고요. 하지만 이제 다음에 구입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이제 구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팀장님은 향후에 친환경차를 탄다고 하면은 전기차, 수소차 중에 어떤 거를 좀 타고 싶으신지, 선호하고 싶으신지, 그리고 그것들의 장단점을 좀 구분해 보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, 뭐 수소차가 되었건 전기차가 되었던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시장이 넘어가고 있는 부분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단은 그 다음 차로 전기차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충전기가 근처에 있다라면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집밥이 있다라면은 이제 바로 충전기만 연결해 놓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항상 그 기름을 넣을 때도 하필 내가 가장 바쁠 때 항상 좀 기름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좀 단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하지만 전기차는 그런 부분에서는 집 또는 회사에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승용차 부분에서는 전기차가 지금처럼 계속 큰 점유율을 좀 이제 높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. 네. 하지만 상용차 부분에서는 저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지금처럼 이제 좀 판매량을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. 아무래도 충전 인프라만 좀 잘 깔려 있다라면은 전기차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월등히 수소차가 그래도 충전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상용차 부분에서는 수소차가 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마지막으로 일단은 그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돼야지만 전기차가 되었건 수소차가 되었건 그 이제 환경 자체가 좀 많이 커나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라면은 미국과 중국에서 일단은 승용차 부문에서는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승용 부분을, 상용 부분은 이제 수소차가 담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채팅방에 이제 전기차 타고 계신 분 계시나요? 그랬더니 다들 조용하시고요. 전기차에 대해서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뭐 수리비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구매하려고 하면은 6개월, 7개월도 기다려야 그쵸. 돼서 그 선도 받는데 오래 걸려서 타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다라고 글 올려주셨어요. 그럼 수소차 상용화 가능성은 우리가 좀 멀리 봐야 돼? 한 2024년 이렇게 봐야 될까요? 이 상용화의 기준을 네. 어디다 두는지를 우리가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소차가 상용화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하지만 이제 보급 속도가 정부의 기대치만 이제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용화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현재 그 수소차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수소 경제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만으로는 당연히 이 생태계를 꾸리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합니다. 아무래도 우리나라 내수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시장을 가진 나라들이 같이 좀 움직여줘야 될 텐데요.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이제 인프라안과 관련되어서 예산안 그 초안이 좀 발표가 되었죠. 이 안을 좀 우리가 보면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면면이 좀 살펴보면은 2022년부터 4년간 80억 달러를 투자해서 수소산업과 관련되어서 이제 허브를 조성을 하겠다는 게 바로 주요 내용입니다.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봤더니 전기차 인프라와 관련되어서는 75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그 수소차와 관련되어서는 80억 달러를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조금 더 지금 현재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수소차 인프라와 관련된 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.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수소 관련 탑픽 종목으로 정리해 볼게요.
네,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이제 관련 탑픽 종목은 바로 현대위아가 되겠습니다.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소 저장 용기 및 공기 압축기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대차 계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련되어서는 납품을 좀 가장 많이 하는 결국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.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번에 정상회담 때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 본토에다가 공장을 좀 지어달라고 얘기했죠.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도 공장을 짓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이 공장 안에 들어가는 설비들은 당연히 현대위아가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격포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87,000원이 되겠습니다. 목표 가격은 11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고요. 손절 라인은 8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서 현덕이 덕분에서는 또 수소차 관련한 인프라 관련주 제인케이터 전해드렸고요. 이번 이정민 팀장님의 탑픽은 현대위아였습니다. 목표 주가 11만 원, 손절가 8만 원 제시해드렸어요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전기차를 타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게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